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교재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혹시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수업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기관이 있다면 출처를 밝혀주시고, 네, 사용해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꼭 출처를 밝혀주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수업은 비교라는 사고 기준을 활용한 발명 수업입니다. 우리가 발명 수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서 불편한 점을 떠올리고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발명 기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산해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제작하는 이런 순서에 따른 발명 수업을 많이들 진행을 하실 텐데요. 요즘에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 발명 수업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높은데 이 발명 수업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체계는 아직은 잡혀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혹은 학령기 전 친구들 중에서 읽을 줄 알고 좀 지능이나 인지적인 발달이 조금 빠른 친구들을 위한 비교라는 사고 기능을 활용한 발명 수업의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요, 시간 여행이라는 소제목의 수업이고,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은 시계, 벽시계도 좋고 손목시계도 좋고 이러한 시계라는 대상의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발명을 한번 경험해보는 미래의 어떤 물건이 되는 발명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발명 수업을 함께 할 시옷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발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네, 발명은 무엇이죠? 그렇더라면 발명과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발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발명 수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발명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네, 발명은 정답이 없습니다. 발명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어떤 물건의 불편한 점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 불편한 점을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 수업이에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수업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내면 그 수업은 100점짜리 수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혹시 시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달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시계라는 말을 하고 달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시계의 모습과 달력의 모습이 있었죠? 네, 그럼 지금부터 자기가 지금 방금 떠올린 시계의 모습과 달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다 그렸나요? 그러면 몇 명의 친구들만 선생님이 시켜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았듯이 시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달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서로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은 서로 다른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들어보니 손목시계를 떠올린 친구도 있고 벽시계를 떠올린 친구도 있고 그리고 탁상시계를 떠올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달력 같은 경우에는 벽에 거는 달력을 떠올린 친구도 있고 책상에 올려놓는 달력을 떠올린 친구도 있고 핸드폰에 있는 스케줄러 달력을 떠올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계와 달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계와 달력은 비슷한 것 같죠? 다른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계와 달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방금 그렸던 그 시계, 자기가 방금 그렸던 그 달력을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떠오르는 대로만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시계와 달력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똑같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랐는지에 대한 비교 기준이라는 걸 적어야 되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데 사과는 빨간색이고 오렌지는 동그래요 라고 비교한다면 맞게 비교한 걸까요? 네, 아니죠. 사과의 색깔이 빨갛다라고 얘기했으면 오렌지의 색깔은 주황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죠.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비교를 했으면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바로 이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사용한 이 기준을 색깔이라는 애를 비교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는 동그랗고 달력은 네모네요 하면 뭘 가지고 차이점을 알아본 거죠? 네, 맞습니다. 모양이라는 걸 가지고 차이점을 알아봤죠. 그러면 이 모양이 비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해된 친구는 시작을 해보고 이해되지 않은 친구는 내 손을 들면 선생님이 자리로 가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한 번 더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차이점도 좋고 공통점도 좋습니다.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표로 정리하다 보니 어떤가요? 이 시계라는 것과 그리고 또 달력이라는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다 보니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지는 않은가요? 네, 모두 다 잘했습니다. 그럼 몇 명만 좀 발표를 통해서 이번에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아까 발표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몇 명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이 시계라는 것과 이 달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모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발명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시계 있죠? 내가 떠올렸던 그 시계. 그 시계를 사용하면서 혹시 평상시에 힘들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떠오른 그 시계를 사용할 때 좀 힘든 점이 있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차고 가는 걸 깜빡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갈아야 하기도 합니다. 또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워서 벽시계를 한번 올려서 이렇게 거는 게 힘들 수도 있겠고요. 또 벽시계도 역시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탁상시계 같은 경우에는 잘못 밀면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역시 탁상시계도 배터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침에 깨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렇더라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어떠한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떠오른 이 불편한 점을 선생님의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좀 고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한번 적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계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시계에 대한 불편한 점을 지금 충분히 알았죠? 자,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이 시계에다가 어떤 걸 좀 붙이면 조금 더 편리한 시계가 될까요? 네.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네, 글로 적어도 좋습니다. 네, 편한 걸로 해보세요. 네, 그럼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발표시키지 않은 친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걸 적고 선생님 발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불편한 점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시계를 해서 오히려 어떤 기능을 빼버리면 어떤 걸 빼버려요. 그러면 더 편리해질까요? 네, 먼저 그림이나 글로 적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도 발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아이디어가 있겠군요. 너무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적고 선생님이 발표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시계라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시계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재료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더 편리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적어 보세요. 자, 또 발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 벌써 하나의 발명품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시계 불편한 점 생각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시계를 뭔가 늘리거나 아니면 짧게 해서 더 편리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네, 글로 적어보세요. 자, 그럼 발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큰일 났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좋고 친구가 했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괜찮은 걸 가지고 와서 해도 좋습니다. 자, 나만의 시계를 완성해 볼 건데요. 기능이 하나만 있는 시계가 아니라 기능이 2개, 3개, 4개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 합쳐도 좋아요. 그래서 나의 시계 모습을 예쁘게 한번 디자인해서 그림으로 완성해보고 이렇게 멋진 미래의 나의 시계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가 발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떠올린 이 시계가 진짜 팔린다면 정말 히트를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문방구 주인입니다.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더라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져가서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생각을 미리 알기는 어려우니까 재료를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모형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비슷하게 내가 그려본 것과 비슷하게 한번 모형으로 한번 재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4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때 주의사항 뭘까요? 네, 뾰족한 물건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다시 놓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너무 훌륭한 물건, 시계들이 발명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다 모두 과학자이면서 발명가입니다. 네, 오늘 시간 굉장히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어떤 수업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네, 경례,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땠나요? 이렇게 발명이라는 수업은 사실 어떤 대상을 갑자기 떠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잘 떠오르지도 않고 하다 보니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발명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비교 기능을 사용해서 오늘 발명할 어떤 대상에 대한 특징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친구의 생각을 통해서 또 그 특징을 더 추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부분에 같이 넣어서 비교 기능을 활용한 발명 수업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 문의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옷 연구소 수업까지 모두 안녕.